근데 싸워야 돼. 무장투쟁론. 그래서 어혈단의 전신인 대한독립의금부하고 조선독립군중사로 발전하면서 어혈단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어혈단은 조선의형대로 만들어 38년에 조선의형대로 다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강복군으로 합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장투쟁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싸워야 돼. 근데 방금 봤던 여러분들이 우한과 그다음에 충칭으로 막 옮겨갔는데 임시정부가 왜 이래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하이 임시정부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마지막에 충칭에 갔습니다. 여기서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이렇게 많이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일본 애들이 자꾸 만주전쟁, 상하이전쟁 막 일으키면서 추적해 오니까 이렇게 피난 사례를 한 정부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만 눈으로 보시고 요거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조를 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생 돼서 제가 강의 준비를 고등학생에 맞게끔 강의 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성인 일반인 분들은 조금 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투쟁은 1916년 만주에서 조직이 됐는데 크고 작은 투쟁을 약 23차례 정도 일으켰습니다. 크고 작은 것.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수탈하고 민족 말살하는 데 대해서 투쟁을 했고요.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자. 정의를 실현하자.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자고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자, 어혈투쟁과 테러의 차이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일본이나 또는 어찌 보면 사람 인권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야, 어혈투쟁한다고 폭탄 터뜨리고 총 쏘고 하는 게 이거 테러 아니냐. 그러면 테러와 어혈투쟁은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사가 잘못하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우리들이. 자, 어혈투쟁이라는 것은 내가 공격할 사람을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누굴 죽일 것인가. 그러나 테러는 그냥 폭탄을 갖다 던집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테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를 적시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박정희 의사는 하시모토를 갖다가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일본 일왕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는 것은 어혈투쟁이고 불투정 탈출하는 것은 테러라고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왜 일을 하는지를 알립니다. 내 목적은 뭐다. 그러나 테러는 숨깁니다. 우리가 안 했어. 아, 우리가 안 했어. 우리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했는데도. 자, 그 차이가 있고요. 정의 보연. 내가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불의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나 테러는 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알카에다. 이런 애들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테러입니다. 그래서 어혈투쟁과 테러는 틀립니다. 암살 영화를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살 영화 봤습니까? 암살 영화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넷플릭스 가가지고 좀 보세요. 암살 참 잘 된 영화예요. 여기 보면 박정희 의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본인 그 서장 이름이 하시모토입니다. 하시모토. 거기 있는 이유가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 암살 영화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 자, 사람을 딱 적시했죠. 사람을 누군지 조선군 사령관하고 친일파 이 사람을 적시했습니다. 이 사람 2명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하면서 하정우가 전지현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뭘?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싸운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아, 조선민족이라는 건 그냥 우리한테 수긍하는구나. 우리를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일본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겠고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끝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외일단은 그래서 정의를 맹렬하게 실행하는 게 외일단이고 처음에 결성할 때는 13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35년에 해체가 되면서 한국 강복군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이거는 서대문 형무소 수용 기록인데요. 거기 보면 정이조라는 사람이 마침 자기들이 찍었던 사진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빼들어가지고 범죄인 수용 명부에다가 사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입니다. 이 사람은 정이조, 그 뒤에 외일단 단원들이 사진이 이렇게 여기부터 외일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원봉의 사진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뒤에 김원봉의 모습, 그 다음에 부인은 동네 사람 박차정입니다. 그래서 박차정이 김원봉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 살았습니다. 자, 외일단을 공부하다 보면은 공약 10조라는 게 있습니다. 공약 10조. 공약 10조를 간단히 보면은, 자, 다른 걸 빼고 하시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초에 부르면은 반드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뒷부분에 연결된 부분이라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외일단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부르면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단을 배반하면은 너를 죽여버린다. 적살한다 라는 게 공약 10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살 5파기 해가지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7가살 5파기에서 1924년 단체 신채호, 아까 말씀드렸죠. 3번함, 잠수함 3번함의 배이름이 단체 신채호함입니다. 이때 이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혁명투쟁을 일으키면서 7가살 5파기에다가 8가살 6파기로 한 개를 더 넣습니다. 뭘 넣느냐? 일본 왕도 죽여야 된다. 그 전까지는 일본 왕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말하는 천황, 일본 말로 덴노를 죽여야 된다. 천황을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천황을 죽이려면 파괴할 것이 일본 왕궁도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살 6파괴가 최후의 공약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경찰 간수가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요. 1918년에는 경찰서가 99개인데 1920년에는 251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왜 늘어날까요? 1919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이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1910년대에는 헌병들이 경찰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특히 1912년에 조선태형령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1912년 조선태형령. 태형이라는 것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불온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잘못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초리를 갖고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두드리 패기로서 한 게 조선태형령입니다. 아주 무시가 재판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적결 두드리 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10년 이후에 야,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꾸면서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1920년대. 공부했죠? 외웠죠? 무당통치, 문화통치. 외웠죠? 그래서 경찰서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기 경찰서를 파괴하다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박재그 사님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그래서 경찰서를 가게 된 겁니다. 경찰이 너무너무 막 늘어나니까 이 경찰에 대한 어떤 경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자, 1920년 3월 달에 독립운동에 가담하라고 김문봉이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마음이 아니야, 나 우리 고향에 부산에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4월 달에 또 김문봉이가 그래도 5일 달에 입단하시오 해서 4월 달에 입단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입단하면 이렇게 손으로 쓴 신임장, 임명장을 이렇게 손으로 쓴 걸 줍니다. 이거는 박재그 사님 건 아니라 다른 사람 겁니다. 밀양에 있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임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1927년 달에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재침댁도 소개해주고 8월 달 돼가지고 김문봉이 부산으로 전보갑니다. 빨리 상해로 돌아오라. 아까 앞서서 뭐랬습니까? 의열단원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뛰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왔습니다. 근데 김영봉이 호출을 받고 일본을 통해서 상해로 가는데 중간에 특이하게 규슈 제국 대학병원을 들릅니다. 이게 일본 구주 제국 대학병원입니다. 여기를 들릅니다. 자, 이것도 박재익 의사가 진술에 나옵니다. 진술서에 보면은 내가 제국대학병원 들렀다. 그래서 나는 갔다. 그리고는 상해 도착해가지고는 부산경찰서 투탄을 갔다가 폭탄을 던지라는 김영봉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던지겠다. 그리고 9월 상해에서 나가사키를 통해가지고 시모노세키 간부일라선 탈랬는데 이걸 안 타고 스시마섬 대마도로 가서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자, 말로만 하니까 시모노세키 뭐 후쿠오카 나가사키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시모노세키고 여기가 나가사키입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규주,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이렇게 4개 큰 섬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것도 좀 외우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 자, 여기서 이제 도착해서 갑니다. 그럼 경로가 어떤 경로를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상해로 가려면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간부열선 타고 시모노세키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상해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박재익 의사도 이 길로 갔습니다. 이제 폭탄을 하나 들고 옵니다. 오다가 보니까 나가사키 와서 보니까 야, 폭탄을 혹시나 몸을 수색하면 나 여기서 잡힐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가사키에서 보니까 대마도로 가는 이즈하루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거 좋은 길이 있었네. 여기는 검문이 허술했습니다. 이걸 타고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길이 있지만 새로운 길을 내가 찾았구나. 이걸 빨리 우리 일단에다 알려줘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폭탄을 들고 조선으로 올 때는 이 길을 택하라 라고 이제 급히 나가사키에서 봉합엽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 봉합뉴스는 지금 있다면 국보급으로 올라갈 건데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받아가지고 기록한 걸 전해오는 걸 우리도 연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국어 배웁니까? 중국어 배워요? 안 배워요? 일본어 배웁니까? 일본어? 2학년 때 일본어 배워요? 근데 제가 오늘 학교 오면서 보니까 중국어 선생님도 계시던데. 선택 과목이에요. 네? 선택 과목이라서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그럼 중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중국어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국어 1명, 2명, 중국어 3명.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학생들이 뭐 자신 있게 탁 뜨면 되지 뭐. 중국어. 자, 그러면 우리 중국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딴 거 말고 이것만. 모르겠어요? 자,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중국어하고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나갑니다. 한국말하고 일본어는 앞에서부터 해석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들어야 맨 끝에 가서 아니다, 한다, 맞다 이래 나오고 중국어하고 영어는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확대하다 보면 잘 안 보이겠다, 그죠?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기가 불가기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이 옵니다.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앞에 거는 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장사가 잘 되고, 가을 바람이 청풍이고, 뭐 심신이 쾌활하고, 마음이 좋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이런 거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가기 재견군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각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별류상로, 별도로 가는 길을 갖다가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 길이 더 좋습니다. 비전 있고 더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영구첫 하가지야 잘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쓴 글을 여기 글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 대로 읽으면 됩니다.
락선 타지 말고 대마도로서 간다. 이렇게 나는 대마도를 통해서 간다. 간무지락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대마도에서 간다. 앞으로는 이 길로 우리 열단